최근 전 세계 수많은 명품 기업들이 한국인 셀럽들을 서로 모셔가기 바쁜데요. 간략하게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 기용 현황만 살펴보면 샤넬은 지드래곤, 제니, 김고은, 박서준, 이성경 공유를 채용했고 생로랑은 블랙핑크 로제, 디올은 블랙핑크 지수, 그리고 구찌는 엑소 카이와 아이유를 영입했고 프라다는 엑소 찬열과 레드벨벳의 아이린을 영입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시, 루이비통, 페라가모, 로에베 등 수많은 명품 기업들이 우리 한국인 셀럽을 서로 채가려고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우리 한국의 셀럽들이 입는 옷과 액세서리 등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브는 지난 2018년 한국에 왔다가 동묘 아재와 할배들의 스트리트 룩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 화제가 됐던 적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는 동묘 아재들의 패션을 보고 세계 최고의 거리, 스포티함과 캐주얼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감한 믹스매치 정신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영감을 얻어 2019년 발표한 자신의 브랜드의 2019년 새로운 트렌드로 한국 동묘 아재들의 패션을 녹아냈습니다. 물론 흥행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이런 해외 유명 디자이너마저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일상 속에서 입는 패션을 보고는 그것에서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의 패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한국인들이 입고 다니는 패션은 한 나라의 패션 트렌드를 바꿔버리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길 과거 일본인들은 한국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일본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여행 가기를 꺼리지 않고 한국에 굉장히 적극적이게 변했는데요.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말이죠. 일본 여성들에게 패션 기준이 되는 나라는 한국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고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일본 이외에서 패션을 가장 많이 참고하는 나라를 여성의 연령대별로 물었더니 6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10대 중 무려 75%가 한국인들을 따라 한다고 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그 다음은 20대가 59%, 30대가 38.8%, 40대가 28.9%였고 50대가 21.2%로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더구나 10대들 사이에서는 2016년 이 조사가 이뤄진 이후 이번까지 무려 7년 연속으로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의 패션은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높은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 일본 언론은 하나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살펴보면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패션 브랜드들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패션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담한 색과 디자인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일본의 브랜드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일본만의 차별화된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의류업체 대부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감한 색상이나 디자인에 쉽게 뛰어들지 못했지만 이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러한 흐름 때문에 일본의 패션 브랜드들은 성숙해졌고 반면에 영트렌드를 확실히 잡은 한국의 패션이 인기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유 이뿐일까요? 또 하나 한국의 홍보 방식에 있었는데요. 한국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드라마나 음악, 한식, 메이크업, 패션, 요리 등의 우리 문화를 SNS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실제로 SNS에서 한국의 패션이라든지 또 셀럽들이나 핫도그, 프라이드 치킨 또는 손가락 하트 같은 정말 여러 가지 젊은 트렌드들을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SNS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인플루언서를 꿈꾸며 지속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SNS를 활용한 여러 기업들의 홍보는 점점 더 늘어가고 홍보 비용 역시 엄청나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한국 패션의 인기는 고스란히 한국 브랜드들의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은 팬데믹 전후로 일본과 여러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디스 이즈 네버 댓, 널디, 커버낫 등의 한국을 대표하는 스트리트 브랜드들은 매해 더 많은 매장을 일본에 개설하고 있고 그만큼 매출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7년 37,400달러였던 한국 패션의 일본 수출액이 2021년에는 41,590달러로 성장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무신사는 무신사 재팬을 벌써 서비스 시작했다죠. 그만큼 일본 내에서 한국 패션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찾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여성뿐만이 아닌데요. 요즘은 남성들 역시 한국을 따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일본 내에서 한국이 트렌드가 돼버렸다 보니 일본의 남성들은 지금껏 고수하던 자신들만의 특유의 헤어스타일을 버리고 한국을 따라하고 있다죠. 물론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의류가 일본 의류 브랜드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10대들이 많이 찾는 스타일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사회에서 주요 수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에서도 한국 패션을 참고하고 따라하는 이들이 저렇게 많다는 건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일본인들이 한국 패션을 따라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길거리를 걷다가 보면 일본 남자들도 한국식 헤어스타일을 따라한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어. 참 아이러니하지. 그게 뭐가 멋있다고 그러는지 전혀 모르겠단 말이야. 또 시작인가 이 나라 정말 꼴불견이다. 그런 행색하고 있는 사람들. 길에서 날 만날 생각하지 마. 서구에서 아시아인이 성공하는 건 완전 무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파괴해버리고 성공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정말로 위대하다. 그런 한국 아이돌, 아니 한국 아티스트를 따라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닐까 싶어. 어렸을 때는 미국인을 따라했지만 이제는 한국인을 따라하는 게 합리적인 게 돼버렸어. 도대체 한국인들을 왜 따라하는 걸까? 어떤 게 계기가 됐던 거지? 역시 K-팝 때문인 걸까? 한국 배우들을 보면 알겠지만 쌍꺼풀이 없어도 꽃미남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런 풍조가 일본에서도 점점 강해지고 있어. 애초에 백인을 동경했다니 그것도 40대 정도부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모처럼 자국 문화로 걸어가던 중에 또다시 새로운 나라를 따라하는 풍조가 생긴 것일 뿐이다. 그리고 조만간일 거고 말이지. 아시아를 백인으로부터 해방시킨 게 다름 아닌 한국이었구나. 일본의 젊은이들이 지나치게 바보 같은 행색을 띠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서양 음악을 자주 듣고 오히려 리스펙트하고 있다니까. 난 뉴진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로 멋지다고 생각했어. 그 나라를 참고해봐야 못생긴 것 밖에는 없는데. 아, 못생긴 사람끼리는 미적 감각이 비슷한 걸까? 일본도 90년대 드라마를 보면 혹겹이나 속상 커플인 여배우가 꽤 미인 역할을 맡곤 했었어. 그런데 기준이 바뀐 게 하마사키 아유미가 유행하게 되면서 바뀐 게 돼버렸지. 확실히 요즘 일본에서는 서양의 음악을 전혀 들을 수가 없네. 나도 K-팝을 좋아하는데 한국 연예인들이 주로 입는 건 셀린느나 디올 또는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서양인들의 센스에서 온 거잖아.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